맞지 않으니까 결혼식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던 사돈이 제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결혼식장에 등장한 순간 제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금빛 행운이 꼭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결혼식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솔직히 격이 다르니까요. 박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예비 사돈인 김석훈이 막 내뱉은 말이었어요. 65세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은 딸 민지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어요.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죠.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도 했어요. 32살 딸의 결혼을 앞둔 어머니의 마음이란 설렘과 걱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법이었습니다. 여보, 이 옷 어때요? 순자가 남편 철수에게 물었어요. 68세의 철수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당신은 뭘 입어도 예뻐. 철수의 다정한 말에 순자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지가 준호와 사귄 지 2년이 넘었지만 준호 부모님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준호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만남이었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민지도 떨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손에서 땀이 느껴졌어요. 민지야, 괜찮아. 상견례는 서로 인사하는 자리일 뿐이야. 철수가 딸을 다독였어요. 평소처럼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차분함에서 힘을 얻었어요. 오후 2시 순자네 가족은 강남에 있는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예약해뒀다는 곳이었어요. 고급스러운 한옥 스타일의 식당이었죠. 순자는 입구에서부터 조금 위축됐어요. 우리 민지가 이렇게 예쁜데 사돈께서 좋아하실 거야. 순자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안을 얻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개별실로 들어서자 준호네 가족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반갑게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준호 부모님의 반응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김석훈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이 냉랭했어요. 옆에 앉은 최영희도 형식적인 미소를 지을 뿐 진심 어린 반가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준호 옆에 앉았어요. 철수는 순자 옆에, 민지는 아버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5살인 아들 진호는 오늘 공무 때문에 오지 못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지 어머니 박순자라고 합니다. 순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네. 최영희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었어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철수가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김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석훈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메뉴판을 펼쳤어요. 음식 주문할까요? 음식이 나오고 나서야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어요. 따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셨나요? 최영희가 물었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품평하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순자는 그걸 느꼈지만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우리 민지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정말 좋아해서 매일 즐겁게 출근한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랑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최영희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초등학교 선생님. 말끝을 흐리는 어조였어요.
마치 그런 평범한 직업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지는 아이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요. 학부모님들도 우리 선생님이 최고라고 하거든요. 민지가 애써 밝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석훈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짧은 대답이 전부였어요.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댁은 어느 동네에 사시나요? 김석훈이 물었어요. 순자는 이번엔 잘 대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성북구 쪽에 살고 있어요. 30년 넘게 그 동네에서 살고 있답니다. 순자가 정겨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0년을 한 동네에서 살았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최영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성북구. 그 한마디에서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어요. 성북구가 나쁜 동네는 아니었지만 강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화려한 곳이었죠. 순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동네가 조용하고 좋아요. 이웃들과도 다들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민지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 부모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김석훈이 철수에게 물었어요.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했거든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겸손한 말투였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작은이라는 표현을 쓴 게 조금 의아했지만 원래 남편이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어떤 업종인가요? 김석훈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순자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건설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철수가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김석훈의 표정에서 실망감 같은 게 스쳤습니다. 순자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사업하기 힘드시겠어요? 김석훈이 물었어요. 동정하는 척이었지만 사실은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순자는 남편의 침착함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까지 겸손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최영희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시선이 순자의 옷에 머물렀습니다. 옷이 참 단정하시네요. 칭찬 같았지만 실제로는 촌스럽다는 뜻이었어요. 순자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구두가 좀 오래 신으신 것 같은데요? 최영희가 순자의 구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구두는 10년 넘게 신은 거였어요. 아껴서 신었기 때문에 아직 멀쩡했거든요. 편해서 자주 신어요. 순자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영희는 이번엔 철수를 봤어요. 아버님 넥타이가 혹시 작년 모델 아닌가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넥타이를 보고 작년 거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철수는 태연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메고 다니는 거라서요. 철수의 대답에 최영희가 코웃음을 쳤어요. 작게 소리내서 웃었지만 순자는 들었습니다. 모욕이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김석훈과 최영희는 계속해서 순자네 가족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최영희가 물었어요.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민지 오빠죠. 순자가 대답했어요. 오빠분은 뭘 하시나요? 공무원이에요. 구청에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최영희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 공무원. 또다시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순자는 오빠가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는데 이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직업일 뿐인 모양이었어요. 몇 급이세요? 최영희가 물었어요.
공무원도 급수를 따지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7급이에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아, 최영희가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김석훈과 최영희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최영희는 순자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말투, 행동까지 세세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지 양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실 건가요? 최영희가 물었어요. 민지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하면 계속 가르치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서요. 하지만 최영희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생각이 달라지죠. 은근한 경고 같은 말이었어요. 순자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순자가 딸을 감싸려 했어요. 하지만 김석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라. 비웃는 듯한 말투였어요.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이런 식이었어요. 순자네 가족이 무엇을 말해도 김석훈과 최영희는 시큰둥하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순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런 걸 좋아하시다니 하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준호의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민지에게 미안한 듯 시선을 보낼 뿐 부모님의 무례한 태도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불편해할까봐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최영희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목소리에 이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소규모로 조촐하게 하려고 해요. 조촐하게요? 최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쪽 하객이 꽤 될 텐데요. 남편 회사 관계자들도 와야 하고 친척들도 많거든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물론 양가 의견을 조율해서 정하겠죠. 서로 맞춰가는 거니까요. 철수도 거들었어요. 네, 서로 이야기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때였어요. 김석훈이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안과는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순간 식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철수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요? 김석훈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격이 안 맞으니까 결혼식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쪽 하객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거든요. 순자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했던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옆에서 최영희가 거들었어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솔직히 처음부터 탐탁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건데 역시나 우리 예상이 맞았네요. 순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수가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석훈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모르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대기업 임원이고 강남에 사는데 솔직히 수준이 다르죠. 성북구 30년의 작은 건설회사에 공무원 아들의 초등교사 딸. 죄송하지만 우리 집안 체면이 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철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김석훈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도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순자도 일어났어요. 민지를 데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차에 타고 나서야 민지가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딸을 꼭 안았어요. 철수는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겪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석훈과 최영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격이 다르다. 체면이 서지 않는다. 수준이 다르다. 모욕적인 단어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남편 철수만은 유독 침착했거든요. 순자가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지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철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어요. 밤새 울다가 겨우 잠들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철수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여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가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들지? 응. 어젯밤에 계속 생각했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우리가 정말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인 걸까? 순자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평생 남을 무시해 본 적 없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왔는데 어제 그런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무너졌거든요.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민지 생각하면 딸 결혼인데 내가 참아야 하는 거 아닐까? 순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지 방문이 열렸어요. 민지도 밤새 운 게 분명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아빠. 민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민지야, 너 잘못이 아니야. 순자가 딸을 꼭 안았어요. 민지는 어머니 품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모욕을 당하신 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순자가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거든요. 오전 10시쯤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받기 싫었지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받아보라는 뜻이었죠. 여보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스피커폰을 켰어요. 민지야.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 오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부모님이. 준호가 말끝을 흐렸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준호는 부모님 편에서 민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준호야, 너희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민지가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그게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민지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순자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민지야, 울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하지만 순자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참아야 하나, 맞서야 하나. 딸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이 모욕을 견뎌야 하는 건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후 2시쯤 이번엔 집 전화가 울렸어요. 순자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거기 민지 어머니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누군지 몰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준호 아버지 김석훈입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어제 그 모욕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김석훈은 거침없이 말을 이었어요. 아, 어제 말씀드린 거 있잖습니까? 결혼식 말이에요. 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사과하려고 전화한 걸까요? 우리 쪽 하객이 워낙 많아서 말이죠. 혹시 가시더라도 축의금은 최소 200만 원은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면이 있으니까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사과는커녕 축의금 액수를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0만 원이라니. 최소 200만 원이요? 네. 우리 쪽 하객들이 대부분 대기업 임원들이고 재벌가 사람들이라서요. 적게 내시면 저희가 창피하거든요. 김석훈의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철수가 다가왔어요. 누구였어? 김석훈이었어. 축의금을 최소 200만 원 내래.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다짐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 진호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진호는 어제 상견례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민지에게 전화로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다들 왜 이래? 진호가 어두운 분위기를 느끼고 물었어요. 순자가 한숨을 쉬며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격이 다르다고?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컸던 진호였거든요. 오지 말라고?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진호야, 큰 소리 내지 마라. 철수가 아들을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진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걸 어떻게 참아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모욕을 받아야 해요?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은 침착해야 한다. 철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진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참으라고요? 순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야 할까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민지 결혼인데 내가 부족해서 딸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순자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더 좋은 집에 살았다면 딸이 이런 모욕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진호가 항변했어요. 민지도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은 참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순자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참으면 안 돼. 짧지만 단호한 말이었어요. 순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지 결혼이 바로 그 때문이야. 민지가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면 평생 고생해. 지금 제대로 보여줘야 해. 철수의 말에 순자는 조금 흔들렸어요.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내가 방법을 찾을게. 철수가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진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장 가서 따지고 싶어요. 진호야, 그러지 마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철수가 아들을 말렸어요. 진호는 답답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날 밤 8시쯤 민지의 휴대폰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준호 어머니 최영이었습니다. 민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서 받았어요. 민지 양? 최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만했어요. 네. 민지는 짧게 대답했어요. 내일 시간 있으면 우리 집으로 한번 올래요? 결혼 준비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민지는 순간 놀랐어요. 혹시 어제 일을 사과하려는 걸까요? 내일은 학교가 있어서요. 아, 그래요? 그럼 주말에라도. 어차피 우리 쪽에서 결혼식 장소랑 예산 다 정할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최영희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었어요. 민지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제 의견도 들어주셔야 하지 않나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최영희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의견은 듣겠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할 거예요. 비용도 우리가 더 많이 내니까요. 민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결혼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대요. 순자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 민지는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게 될 거예요. 엄마. 민지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이런 결혼 하고 싶지 않아요. 순자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딸이 평생 고개 숙이고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민지야.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참으면 안 될 것 같아. 순자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어요. 자책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딸을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순자의 첫 번째 각성이었어요. 철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순자가 변하기 시작한 걸 알았거든요. 당신, 이제 조금 보이는구먼. 뭐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철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진호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일단 조금만 기다려봐라. 아버지가 준비할 게 있어.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순자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서재로 들어간 철수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이철수입니다. 급히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철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순자는 거실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철수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했어? 순자가 물었어요. 철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곧 알게 될 거야.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궁금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참아야 하나라고 고민했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참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딸을 지켜야 한다.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 순자의 마음속에서 각오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철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우리 민지를 지킬 거야.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우리 가족인데 뭘. 철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결의가 숨어 있었어요. 순자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철수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수의 눈이 빛났어요. 김석훈과 채영이,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철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순자가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조금만 기다려라. 결혼식 날 모든 걸 보여주마.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순자가 깨어보니 남편은 이미 서재에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철수가 서재에서 나왔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여보, 밤새 잠도 안 잤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잤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순자는 남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는 말해줄 수 있잖아. 철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왔는지 알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좋은 옷을 사지 않았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죠. 회사 일은 회사에서만 하고 집에는 명함 한 장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성격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유가 있어.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에게도 자세히 말한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30년 전 일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 형 기억하지? 철호 형?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의 형은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자도 한두 번 뵌 적이 있었어요. 밝고 활달한 사람이었죠. 형은 부자 행세를 좋아했어. 철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형이 사업을 좀 했거든. 성공했지. 돈을 제법 벌었어. 그런데 형은 그걸 숨기지 못했어. 고급 아파트로 이사가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명품을 사고 모두가 형을 부러워했지. 순자는 조용히 들었어요. 남편이 이 이야기를 꺼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이 납치당했어.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납치? 응. 사기꾼들이었어. 형이 돈 많다는 걸 알고 노렸지. 형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했어. 5억 원.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내가 회사를 담보로 돈을 빌렸어. 은행 몇 군데를 다니면서 간신히 5억을 만들었지. 그리고 형을 구출했어. 철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형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어. 납치당했던 사흘 동안 너무 무서웠나 봐. 구출된 뒤에도 밤마다 악몽을 꿨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형이 스스로. 철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자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평생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그날 나는 결심했어. 철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절대로 돈이 있다는 걸 티내지 말자. 아무리 돈을 벌어도 조용히 살자. 가족을 지키려면 그래야 한다고. 순자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민지랑 진우한테도 말 안 한 거야?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자 2세로 키우면 버릇없이 자라. 돈 있다는 걸 알면 열심히 안 살아. 그리고 형처럼 위험해질 수도 있어. 철수는 회사 일을 집에서 절대 하지 않았어요. 명함도 집에 가져오지 않았고 회사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와 진호는 그저 아빠가 건설 관련 일 하신다 정도만 알았어요. 작은 건설회사라고 했잖아, 어제. 순자가 말했어요.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야. 처음엔 정말 작은 회사였으니까. 철수는 형이 돌아가신 후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순자가 물으려는 순간 철수가 말을 끊었어요. 여보,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 민지를 지키는 거지. 철수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궁금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람을 좀 만나야 해. 철수가 말했어요. 누구를? 그냥 일 때문에. 철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철수는 집을 나섰어요. 차를 몰고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조용한 사무실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유리문에는 금빛 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탁한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철수가 물었어요. 남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은 전문이거든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 전과 빚, 재산 상황 모두 조사 가능합니다. 철수는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계약금입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철수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차에 타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석훈이라는 사람, 뭔가 이상했어요.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지만 행동이 너무 급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시키려고 할까? 왜 그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할까? 철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의뢰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 날 저녁 철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변호사였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김 변호사는 철수와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급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철수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상견례에서 있었던 모욕, 김석훈의 행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김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결혼식 날 공개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증거자료, 발표 방식 모두 검토해드리죠. 고맙습니다.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이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김석훈이 자신의 딸을, 그리고 아내를 모욕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일 때문에 사람 좀 만났어. 철수는 여전히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계획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일주일만.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일주일 후면 뭔가 알게 될 거야. 순자는 남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비서였어요. 철수는 회사에 개인 비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박 비서, 한 달 후 결혼식 날 필요한 걸 준비해 주세요. 제가 보낸 리스트대로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철수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 민지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요즘 왜 그렇게 바빠? 철수는 딸을 부드럽게 바라봤어요. 민지야,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무슨 말이야, 아빠?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참아. 민지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든든함을 느꼈어요. 닷새째 되는 날 철수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조사 회사에서였습니다. 사장님, 자료 정리 거의 끝났습니다. 이틀 후에 전달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철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남편을 지켜봤어요. 철수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가족을 지키려 하고 있다는 것. 여보. 순자가 남편을 불렀어요. 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가족 지키려고 애쓰는 거. 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우리 가족인데. 그날 밤 순자는 남편 옆에 누워 생각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의 형이 납치당했던 일, 그래서 남편이 왜 검소하게 살았는지. 여보, 미안해. 형님 일 몰랐어. 괜찮아. 오래된 일이야. 그래도 혼자 그 짐을 지고 살았구나.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괜찮아. 그리고 이번 일로 알았어. 조용히만 사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무슨 말이야? 지켜야 할 때는 지켜야 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순자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준비하는 게 뭔데?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에 알려줄게. 그때 모든 걸 말할 거야.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철수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변호사 준비, 결혼식 날 계획.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김석훈. 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너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일주일 후면 모든 게 준비될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철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에게 두꺼운 봉투가 배달됐어요. 순자는 철수가 서재에서 봉투를 뜯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1시간쯤 지나서 철수가 서재 밖으로 나왔어요.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잠깐 와봐라. 철수가 아들을 불렀어요. 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아버지? 너가 한번 확인해봐라. 철수가 서류를 건넸어요. 진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도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뭔데? 엄마, 이거
김석훈이 대기업 임원이 아니래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진호가 서류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10년 전에 퇴사했대요. 그 후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고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빚이 6억 원이래요. 대부업체 5군데에.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이 빚쟁이였다니. 더 있어. 철수가 말했어요. 진호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기 전과 이범이요? 진호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하고 7년 전. 2번 다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았어.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강남 아파트는? 전세야. 철수가 대답했어요. 보증금 3억 원. 그것도 이번 달에 계약 만료래. 진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고급차도 렌트네요. 월 300만 원씩 내는 거래요. 근데 3개월 연체 중이고.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순자가 물으려는데 철수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궁금해서 조사회사한테 더 알아보라고 했어. 김석훈이 왜 우리 민지랑 결혼시키려고 했는지. 진호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김석훈의 조사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견례 일주일 전에 김석훈도 우리 집을 조사했대요. 뭐라고? 순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근데 겉핥기만 했대요. 이철수 건설회사 운영, 성북구 30년 거주 이 정도만 확인했대요. 진호가 서류를 읽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황당해서요. 김석훈이 착각한 거래요. 아버지가 겉으로만 검소한 척하는 진짜 부자인 줄 알았대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북구에 30년 살았으니까 땅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건설회사라는 말 듣고 돈 많다고 착각한 거지. 순자는 기가 막혔어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돈이 목적이었다는 거야? 그렇지. 철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민지가 초등교사라는 것도 좋게 본 거야. 안정적이고 순종적이니까. 빨리 결혼시켜서 처가에서 돈 빌리려던 계획이었어. 진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나쁜 놈들.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딸을 돈으로 본 거였어요.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럼 준호는? 순자가 물었어요. 철수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거짓말 모르는 것 같아. 본인도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인 줄 알고 있었대. 그럼 준호도 피해자네요. 진호가 말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일 수는 있지. 하지만 상견례 때 민지를 못 지킨 건 사실이야.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준호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진호가 물었어요. 철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기다릴 거야. 네. 순자와 진호가 동시에 놀라며 물었어요. 지금 당장 민지한테 보여주고 파혼하면 안 돼요? 진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보여주면 김석훈은 그냥 도망가. 조용히 사라지겠지. 하지만 결혼식까지 가면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하객들 앞에서 모든 걸 밝힐 수 있어. 그게 가장 큰 타격이야. 순자는 남편의 계획을 이해했어요. 김석훈이 그렇게 체면을 중시한다면 체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근데 민지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지도 준호를 완전히 봐야 해. 결혼식 날까지 지켜보면 준호가 얼마나 민지를 안 지키는지 확실히 보일 거야. 그래야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어. 철수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파혼하면 민지가 준호를 그리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면 확실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아버지.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도 남편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럼 민지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결혼식 당일까지는.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집에 돌아왔어요. 학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준호한테 또 전화 왔어. 민지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래? 결혼 준비 얘기래. 근데 자기 부모님 말씀만 들으라고. 민지는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순자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조금만 참아, 민지야. 엄마, 저 정말 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알아. 엄마도 알아. 순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어요. 철수는 서재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님, 자료 받으셨죠? 네, 사장님.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결혼식 날 발표 자료 준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0일 후면 결혼식이에요. 그날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김석훈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신뢰도 커졌어요. 철수가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호는 방에서 서류를 다시 읽어봤어요. 읽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자기 누나를 돈으로 본 인간들.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결혼식 날 두고 봐라. 진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철수는 순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제 알았지? 김석훈이 어떤 인간인지. 응,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여줘야 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순자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여보. 우리 가족 지키려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0일. 그 안에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할 겁니다. 김석훈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닷새가 더 지났어요. 민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준호와 준호 부모님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거든요. 결혼식 장소, 드레스, 예물, 모든 걸 그들이 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민지가 식탁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 아빠, 결혼 취소할래요. 순자는 딸을 바라봤어요.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족될 수 없어요. 저 못하겠어요. 순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민지야. 우리가 참을 필요 없어.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결혼식은 예정대로 해야 해. 민지와 순자가 동시에 철수를 바라봤어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래야 해? 민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철수는 딸과 아내를 차분히 바라봤어요. 지금 취소하면 그들은 그냥 도망가. 조용히 사라지겠지.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민지가 물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까지 가면 다르지. 하객들 앞에서 모든 걸 밝힐 수 있어. 그게 가장 큰 타격이야. 순자는 남편의 의도를 알 것 같았어요. 김석훈이 그렇게 체면을 중시했으니 체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진짜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지야. 철수가 딸을 부드럽게 바라봤어요. 너는 준호를 완전히 봐야 해. 결혼식 날까지 지켜보면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안 지키는지 확실히 보일 거야.
민지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려 했어요. 그래야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어. 나중에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 안 들게. 철수의 말이 맞았어요. 민지도 마음 한편으로는 준호를 그리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면 확실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여보, 당신이 맞아. 순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이제 확실히 알았어. 참으면 안 돼.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해. 순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자책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딸을 지키겠다는 단호함만 남았어요. 우리 딸을 지켜야 해. 제대로. 이건 순자의 완전한 각성이었어요. 더 이상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게 진짜 품격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지는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럼 결혼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철수의 말에 민지는 조금 안심했어요. 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변호사 사무소를 다시 찾았어요. 김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발표 자료 완성했습니다. 철수가 파일을 펼쳤어요. 김석훈의 사기전과 판결문, 빚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 렌트카 계약서, 모든 증거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모두 공개된 정보거나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철수는 파일을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차에 타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어요. 다음 목적지는 결혼식장이었어요. 철수는 예약된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실장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약 확인차 오셨나요? 네. 그리고 음향시설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시죠. 실장이 안내했어요. 철수는 무대 위 마이크, 스크린, 음향 설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날 제가 발표할 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띄울 수 있죠? 물론입니다. USB 가져오시면 됩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또 다른 곳에 들렀어요. 양복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주문하신 정장 완성됐습니다. 주인이 검은색 정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고급스러운 원단의 완벽한 재단이었습니다. 한번 입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결혼식 날 입을 겁니다. 철수는 정장을 받아들고 양복점을 나왔어요. 50년 만에 맞춘 정장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며칠이 흘렀습니다. 결혼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철수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재에서 철수는 전화를 여러 통 걸었어요. 첫 번째는 대부업체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금빛 대부 맞습니까? 김석훈 씨 아시죠? 전화기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죠. 그 인간이 돈을 안 갚아서 난리인데. 이번 달 15일 그러니까 사흘 후에 강남 금빛 웨딩홀로 오십시오. 그날 큰돈 생길 예정입니다. 진짜입니까? 네. 결혼식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철수는 대부업체 세 군데에 똑같이 전화했어요. 다음은 전세 집주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남 금빛 아파트 505호 주인이십니까? 네, 맞는데요. 세입자 김석훈 씨 계약 만료 아시죠? 알죠. 그런데 보증금도 거의 다 소진됐던데요. 사흘 후 결혼식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세입자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철수는 날짜와 장소를 알려줬어요. 마지막으로 렌트카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연체 중인 차량 회수건으로 연락드립니다. 김석훈 씨 차량 말입니다. 아, 그건요? 3개월째 연체 중인데 연락이 안 되네요. 사흘 후 강남 금빛 웨딩홀에 차량 가져가십시오. 거기서 본인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모두 끊고 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모든 준비 끝났어? 응. 이제 결혼식 날만 기다리면 돼.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맞아. 걱정하지 마.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또 준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스피커폰으로 틀었습니다. 민지야, 결혼식 이틀 남았어.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응. 민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부모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민지는 또 무슨 말이 나올까 긴장했어요. 내 부모님 하객 수를 좀 줄여달래. 우리 쪽이 워낙 많아서. 민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엄마. 민지가 울먹였어요. 순자가 딸을 안아줬습니다. 조금만 참아, 민지야. 이틀만 더. 순자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끝내야 한다는 것. 철수는 서재로 들어가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변호사가 보낸 파일, 예약 확인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게 끝나. 철수는 중얼거렸어요. 김석훈은 아직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열흘이 또 지났어요. 결혼식 닷새 전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민지야. 준호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응, 무슨 일이야? 민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뻔했거든요. 그게 부모님이 경비한테 말씀하셨대. 뭐라고? 내 부모님 오시면 좀 어색할 것 같다고. 민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색하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쪽 하객들이 다 대단한 분들이라서 너희 부모님이 오시면 분위기가. 준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너 지금 진심이야?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부모님이. 넌 항상 그렇구나. 부모님. 민지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자가 달려왔어요. 민지야, 무슨 일이야? 엄마, 경비한테 말했대요. 우리 오지 말라고. 순자는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정도까지 모욕할 수 있다니. 그래, 이제 정말 끝이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지야, 결혼 정말 안 할래? 엄마, 저 정말 못하겠어요. 이런 집안, 이런 사람. 민지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순자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철수가 거실로 나왔어요. 딸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일이야? 순자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지야, 이리 와봐. 철수가 소파에 앉으며 딸을 불렀어요.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민지야, 아빠 이야기 좀 들어볼래? 철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한테 형이 있었던 거 알지? 응.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그래. 30년 전에. 철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형이 부자 행세를 하다가 납치당한 일, 5억 원을 만들어 형을 구출한 일 가지만 형이 충격으로 죽음을. 민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그런 일이. 그래서 아빠는 평생 조용히 살았어.
너희가 돈 때문에 망가질까봐, 형처럼 위험해질까봐. 철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빠는 너희를 보통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 돈이 있어도 겸손하고 열심히 살고 남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으로.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그런데 민지야. 철수가 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번은 달라. 너가 모욕당하는 걸 아빠가 어떻게 참아. 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빠가 왜 검소하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너가 행복해야 한다는 거야. 아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꼭. 철수가 딸을 꼭 안았어요. 순자도 함께 안아줬습니다. 가족이 하나로 뭉치는 순간이었어요. 이틀 후면 모든 게 끝나. 믿어, 민지야. 민지는 아버지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늦게 철수는 마지막 전화를 몇 통 더 걸었어요.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금빛 대부입니까? 이틀 후 일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확인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대부업체 3곳 모두에게 확인 전화를 했어요. 전세 집주인과 렌트카 회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올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철수는 변호사에게도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김 변호사님, 자료 최종 점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내일 오전에 USB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이 됐어요. 집안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녁 8시쯤 집 앞에 트럭 한 대가 조용히 섰어요. 순자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보, 저게 뭐야? 트럭에서 검은색 차량이 내려왔어요. 순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벤츠 S클래스였어요. 윤이 나는 검은색 차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철수가 밖으로 나갔어요. 배달 기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눈 후 차 키를 받았습니다. 순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여보, 저게 뭐야?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어요. 내일 타고 갈 차야. 우리가? 응, 우리 가족이.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지와 진호도 밖으로 나왔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내일 결혼식장 갈 때 타고 갈 거야. 철수가 대답했어요. 진호는 차를 한 바퀴 돌며 감탄했습니다. 와, 완전 최고급이네요. 순자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여보, 대체 당신이?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내일 다 알게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들어가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가족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모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거든요. 철수는 서재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USB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김석훈의 사기전과 판결문, 빚증명서, 전세계약서, 렌트카 계약서,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철수는 중얼거렸어요. 옷장을 열고 정장을 꺼냈습니다. 50년 만에 맞춘 고급 정장이었어요. 검은색 원단이 고급스럽게 빛났습니다. 이걸 입게 될 줄은.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형이 돌아가신 후 다시는 이런 옷을 입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30년 동안 혼자 짊어진 짐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까지 가족을 지키려는 남편이. 민지는 방에서 준호를 생각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때, 그리고 오늘까지 준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민지는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진우는 침대에 누워 주먹을 쥐었어요. 내일 두고 봐라, 김석훈.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내일이면 시원해질 거예요. 자정이 지났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철수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서재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USB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어요. 50년 만에 입는 정장. 50년 만에 보여주는 진짜 모습. 형, 지켜봐줘. 오늘 내가 우리 가족 지킬게. 철수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6시쯤 순자가 일어났어요. 남편이 정장 입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어때? 이상해? 철수가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멋있어. 정말. 순자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7시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민지는 웨딩드레스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은 치러지지 않을 테니까요. 자, 출발하자. 철수가 차키를 들었어요.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철수가 운전석에, 순자가 조수석에, 민지와 진호가 뒷좌석에 탔습니다. 준비됐지? 철수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출발한다. 엔진이 부드럽게 시동 걸렸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을 향해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철수는 핸들을 잡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 하객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김석훈이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차가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은 오전 11시. 이제 3시간 남았어요. 모든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검은색 벤츠가 웨딩홀 정문에 도착했어요. 주차 요원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철수가 차에서 내렸어요. 고급 정장 차림의 68세 남자. 주차 요원은 혹시 재벌가 어른이신가 싶었어요. 순자도 내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우아한 옷차림이었어요. 민지와 진우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쪽 신부 측이신가요? 주차 요원이 물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차 요원은 의아했어요. 신부 부모님이 이렇게 고급 차를 타고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웨딩홀 로비로 들어서자 이미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김석훈이 초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객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처럼 보이는 사람들,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여자들. 김석훈이 자신을 대기업 임원이라고 속이며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었어요. 김석훈이 자랑하려고 모은 사람들이었죠. 저기 봐, 신부 측 같은데? 누군가 수군거렸어요. 철순의 가족을 본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차도 벤츠 S클래스 타고 왔던데.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상과 달랐거든요. 김석훈과 최영희가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철순의 가족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셨습니까? 김석훈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온 거였으니까요. 네.
철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김석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석훈은 그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 자리는 뒤쪽에. 최영희가 무시하는 말투로 말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잔의 가족은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쪽에 앉았습니다. 예식장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했어요.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신랑 측이었어요. 저 사람들 봤어? 신부 부모래. 근데 생각보다 괜찮던데? 차가 벤츠였어. 완전 최고급.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계속됐어요. 11시가 됐어요. 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준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아버지 철수와 함께 입장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와 철수가 천천히 걸어 무대로 향했어요. 김석훈은 무대 아래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지와 준호가 무대 위에 섰어요. 철수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이제 신부 아버지께서 신랑에게 신부를 인계하시는 그때였어요. 철수가 마이크를 집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했어요. 저기. 하지만 철수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김석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철수가 김석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돈어른. 아니, 김석훈 씨. 김석훈이 움찔했어요. 사돈어른이 아니라 김석훈 씨라고 불렀거든요. 상견례 때 말씀하셨죠. 격이 다르다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맞습니다. 격이 다릅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하지만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석훈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철수가 하객들을 둘러봤어요. 저는 이철수입니다. 금빛건설 대표이사입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자산 규모는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순간 예식장이 술렁였어요. 500억? 그 검소해 보이던 사람이 김석훈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설마. 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대 뒤쪽 스크린이 켜졌어요. 철수가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김석훈 씨,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셨죠? 스크린에 서류가 떴어요. 10년 전에 퇴사하셨더군요. 그 후 사업하다가 실패하셨고 하객들이 김석훈을 바라봤어요. 김석훈은 얼어붙었습니다. 사기 전과가 이범이시더군요. 5년 전, 7년 전 스크린에 판결문이 떴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빚이 6억 원. 빚 증명서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대부업체 5곳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저기요. 김석훈. 갑자기 예식장 뒤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덩치 큰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대부업체 사람들이었어요. 돈 갚아? 6천만 원. 하객들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빚쟁이들이 결혼식장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김석훈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저기. 도망가지 마. 3개월째 연락 안 되더니 결혼식은 하고 있네. 빚쟁이들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객들이 비켜줬습니다. 철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스크린에 전세 계약서가 떴어요. 강남 아파트, 본인 집이라고 하셨죠? 전세입니다. 보증금 3억 원.
이번 달 계약 만료. 잠깐만요. 이번엔 50대 여자가 예식장으로 들어왔어요. 전세 집주인이었습니다. 김석훈 씨, 보증금 다 소진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객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철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고급 외제차도 렌트카입니다. 월 300만 원. 3개월 연체 중. 차 회수하러 왔습니다. 렌트카 회사 직원이 들어왔어요. 서류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김석훈 씨, 900만 원 내셔야죠. 예식장은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빚쟁이, 집주인, 렌트카 회사 직원 모두 김석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석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최영희는 제일 먼저 도망쳤어요. 예식장 옆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어요. 하객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김석훈이 초대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죠. 우릴 이용했구나. 사기꾼이었어. 하객들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올려야겠다. 사기꾼 조심하라고. 김석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철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민지가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이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런 가족과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가 무대 위에서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민지야, 잠깐만. 준호야. 민지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도 너가 몰랐다는 거 알아.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도 거짓말했다는 것도.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너는 날 못 지켰어. 민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상견례 때 그 모욕 앞에서 너는 침묵했어. 그게 너의 선택이었어.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내 선택이야. 미안해. 하지만 안녕. 민지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철수가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했어, 민지야. 순자도 딸을 꼭 안아줬어요. 진호는 누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예식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빚쟁이들이 김석훈을 둘러싸고 있었고 하객들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철순의 가족은 조용히 예식장을 빠져나왔어요.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로비로 나오니 맑은 공기가 느껴졌어요.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어. 순자가 중얼거렸어요.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제 끝났어. 민지는 시원한 표정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가족들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검은색 벤츠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출발하려는데 예식장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김석훈을 둘러싼 빚쟁이들이었습니다. 도망가지 마. 돈 갚아. 김석훈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하객들은 여전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시동을 걸었어요. 가자. 집으로.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요. 결혼식은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참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500억 자산가라니.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여보. 순자가 조용히 불렀어요.
철수가 운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뒷좌석에서 민지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준호와 헤어진 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누나, 괜찮아?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히려 시원해. 정말? 응, 이런 가족과 평생 살 뻔했잖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 민지는 진심이었어요. 준호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가족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범한 성북구집, 30년을 살아온 보금자리였어요. 거실에 앉자 순자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말해줘도 되지? 대체 당신이. 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어. 이제 다 말할게. 가족들이 철수에게 집중했습니다. 내가 형한테 물려받은 회사. 처음엔 정말 작았어. 직원 10명도 안 되는. 철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조금씩 키웠지. 조용히, 티 안 나게. 그럼 지금은? 진호가 물었어요. 지금은 직원이 200명쯤 돼. 주로 아파트 건설을 해. 자산은 500억 정도.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걸 우리한테 숨기고 산 거야? 미안해. 하지만 너희가 알면 달라질까봐 걱정했어. 철수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진호야, 민지야. 너희가 재벌 2세로 자라면 버릇 없어질까봐. 돈 있다는 걸 알면 열심히 안 살까봐. 민지가 말했어요. 아빠, 그래도 말해줬어야죠. 알아. 미안하다. 하지만 봐라. 너희 둘 다 훌륭하게 자랐잖아. 철수의 말이 맞았어요. 민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됐고 진호는 성실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숨기지 마. 순자가 말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이제 숨길 필요도 없고.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지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민지는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는 해야 하니까요. 알았어. 어디서? 우리 자주 가던 카페. 1시간 후에. 민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가 만나자는데요. 가봐라. 확실히 정리하고 와. 철수가 말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시간 후 민지는 카페에 도착했어요. 준호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왔어?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민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뭔데?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도 아버지한테 속았어. 진짜야.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인 줄 알았어. 빚이 있는 줄도 사기 전과가 있는 줄도 몰랐어. 민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아. 너가 몰랐다는 거. 그럼. 준호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이야? 민지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호야, 너가 몰랐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너는 알면서도 날 못 지켰어.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상견례 때 너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모욕할 때 너는 침묵했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격이 다르다고, 결혼식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때 너는 뭐 했어? 그게 부모님 눈치만 봤잖아.
날 지켜주지 않았어. 준호는 얼굴을 가렸어요. 미안해. 그게 너 선택이었어. 나보다 부모님이 중요했던 거지. 민지는 일어섰어요. 이제 내 선택이야.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야. 민지야, 제발. 준호가 민지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물러섰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제 정말 끝이야. 민지는 카페를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순자가 물었어요. 끝났어요. 완전히. 민지가 대답했어요. 순자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민지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진호가 물었어요. 근데 아버지, 김석훈한테 고소 안 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 필요 없어. 왜요? 우릴 그렇게 모욕했는데. 이미 충분히 벌 받았어. 철수가 말했어요. 결혼식장에서 모든 게 드러났잖아.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하객들한테 사진 찍히고 인터넷에도 다 올라갔을 거야.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게 더 큰 벌이야. 철수의 말이 맞았어요. 김석훈은 이제 어디 가서도 얼굴을 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대한 게 진짜 품격이야. 순자가 말했어요. 민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엄마, 멋있어요. 그래. 엄마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순자는 이제 확신했어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게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진호가 휴대폰을 보다가 말했어요. 어머, 벌써 인터넷에 떴네요. 뭐가? 오늘 결혼식일. 영상이랑 사진 다 올라왔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진호의 휴대폰을 봤어요. 정말로 여러 사람이 올린 게시물들이 보였습니다. 사기꾼 결혼식 현장.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빚쟁이가 결혼식하다 들통남. 댓글도 수백 개였어요. 모두 김석훈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했네요. 진호가 말했어요. 철수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만 봐라.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가족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자. 철수가 말했어요. 네. 가족들이 대답했어요. 민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들, 아버지의 진짜 모습, 준호와의 완전한 이별. 잘된 일이야. 민지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잘 됐습니다. 이런 가족과 평생 살았다면 불행했을 거예요.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오늘 남편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여보. 순자가 서재로 들어가 남편을 불렀어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사랑해. 순자가 말했어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순자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이런 남편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가족들은 각자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긴 하루였어요. 하지만 모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김석훈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순자네 가족에게 김석훈은 이제 과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였어요. 민지의 새로운 시작,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 그게 중요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순자네 가족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성북구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철수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이사 가자고 하지 않아?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물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이사를 가? 여기가 좋은데. 그래도 당신이 대표이사인데. 그게 뭐 어때서? 집은 편한 게 제일이야. 철수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돈이 많아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나도 여기가 좋아. 순자도 동의했어요. 30년을 산 집, 이웃들도 다 아는 곳. 굳이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결혼식 소동 이후 한동안 힘들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지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진호도 여전히 7급 공무원이었어요. 승진 시험을 준비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요즘 어때? 어느 주말 진호가 민지에게 물었어요. 좋아. 정말 좋아. 민지는 진심이었어요. 준호 생각 안 나? 전혀. 오히려 그때 헤어지길 잘했다고 생각해. 민지는 준호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끔 생각나기는 했지만 그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민지가 퇴근 후 마트에 들렀다가 낯익은 사람을 봤습니다. 준호였어요. 준호도 민지를 봤어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지는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민지야. 하지만 준호가 불렀어요. 민지는 멈춰섰습니다. 응?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트 옆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 너는? 나도. 뭐, 그럭저럭.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랑 연 끊었어. 준호가 말했어요. 뭐? 민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 일 이후로 부모님이랑 많이 싸웠어. 결국 독립했어?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 아르바이트 하면서. 민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준호도 피해자이긴 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민지가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지는 예상했어요. 준호가 이런 말을 할 줄. 안 돼. 민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왜? 나 지금 부모님이랑도 연 끊었어. 완전히 독립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지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호야, 너는 그때 날 못 지켰어.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 민지는 일어섰어요. 난 이미 널 떠나보냈어. 그리고 행복해. 민지야, 다시는 이런 연락하지 마. 부탁이야. 민지는 카페를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순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준호 봤어. 그래. 뭐래?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 순자는 딸의 표정을 살폈어요. 너는 뭐라고 했어? 거절했어. 확실하게. 순자는 딸을 안아줬어요. 잘했어, 민지야. 민지는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편 김석훈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호가 우연히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 동료를 통해서였습니다. 김석훈이요? 완전히 망했죠. 동료가 말했어요. 빚을 못 갚아서 법적 절차 들어갔대요. 결국 파산 신청했고요. 지금은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근근히 살고 있다던데요. 최영희는요? 결혼식 날 바로 친정으로 도망갔대요.
그리고 남편이랑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진호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김석훈 가족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래. 철수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둔 거지. 순자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랑 상관없어. 순자가 말했어요.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1년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민지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엄마, 소개팅 나가볼까 해. 어느 날 민지가 말했어요. 그래. 누가 소개해줬는데? 학교 선배 언니가.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래. 순자는 딸이 다시 연애할 준비가 된 것 같아 기뻤어요. 좋아. 나가봐. 소개팅은 잘 됐어요. 상대 남자는 평범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강민수예요. 35살의 민수는 키도 크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요. 아, 저는 중학교에서 체육 가르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 대표세요. 아, 그러시구나. 민수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집은 평범해요. 성북구에 살아요. 좋은 동네잖아요. 조용하고. 민수의 반응이 준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돈이나 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몇 번 더 만났어요. 민지는 민수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서 민지가 민수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수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순자가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철수도 민수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철수는 민수가 마음에 들었어요. 눈빛이 정직했거든요. 민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 모실게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민수는 순자와 철수를 존중했어요. 돈이나 집안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지를 좋아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음식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많이 먹어요. 순자는 민수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민수가 돌아간 후 가족들이 모였어요. 어때요, 민수 씨? 민지가 물었어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철수가 대답했어요. 정직해 보여. 눈빛이 맑더라. 나도 마음에 들어. 순자도 동의했어요. 준호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진호가 말했어요. 응, 완전히 달라. 민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는 준호와 정반대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했어요. 이번엔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민지가 말했어요. 그래, 천천히 잘 만나봐.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아줬어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민지와 민수는 계속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정식으로 양가 상견례를 제안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상견례 하고 싶어요. 민지는 조금 긴장됐어요. 1년 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괜찮을까?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 아니에요. 민수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상견례 날이 왔어요.
이번에도 한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민수 부모님은 평범한 60대 부부였어요.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순자가 인사했어요. 민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민수가 민지 양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분위기는 처음부터 따뜻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따님이 선생님이시라면서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민수 아버지가 말했어요.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즐거워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민수 부모님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민수도 선생님이니까 잘 맞을 것 같아요. 식사 내내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했습니다. 순자는 1년 전과 비교했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 상견례구나 싶었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려고 해요. 민수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게 좋겠어요. 너무 크게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순자도 동의했어요. 두 집안의 생각이 잘 맞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 어땠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정말 좋았어. 이번엔 진짜 좋은 집안 같아. 순자는 진심이었어요. 다행이다. 민지는 안도했어요. 민지야, 행복해야 해. 알았지? 응, 엄마. 고마워. 민지는 이번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년 반이 지났어요.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네 집 마당에는 김장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엄마, 올해는 몇 포기 하세요? 민지가 물었어요. 옆에는 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20포기면 되겠지? 순자가 대답했어요. 우리 집 목도 좀 주세요, 어머니.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지와 민수는 3달 전에 결혼했습니다. 당연하지. 많이 가져가. 순자는 사위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민수는 항상 공손했고 민지를 정말 아꼈습니다. 철수와 진호도 마당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수가 물었어요. 그래요. 이거 좀 옮겨줘요. 철수가 배추를 가리켰어요. 민수는 웃으며 배추를 옮겼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부지런하니 좋네. 철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장인어른. 민수는 철수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훌륭해서였습니다. 김장을 하면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야, 학교는 어때? 순자가 물었어요. 좋아요, 어머니.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민수는 진심으로 일을 즐기고 있었어요. 우리 민지도 그렇게 말하더라. 맞아요. 민지 이야기 들으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민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지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뿌듯했어요. 1년 반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엄마, 뭐 생각해? 민지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너 행복해 보여서 좋다. 응, 정말 행복해. 민지는 진심이었어요. 민수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김치찌개와 갓 담근 김치가 식탁에 올랐어요. 와, 정말 맛있겠다. 민수가 감탄했어요. 많이 먹어. 순자가 민수 그릇에 김치를 듬뿍 담아줬어요. 식사를 하면서 진호가 말했어요. 누나, 요즘 준호 소식 들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 나도 그냥 우연히 들었는데 지방으로 내려갔대. 그래. 민지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아줬어요.
민지는 고마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반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모욕, 격이 다르다는 말, 결혼식 오지 말라는 말.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민지는 불행한 결혼을 했을 거예요. 엄마, 또 무슨 생각해? 민지가 웃으며 물었어요. 1년 반 전 생각하고 있었어. 그때 일? 응.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때 참지 않길 정말 잘했어. 가족들이 순자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참아야 하나 고민했어. 너의 결혼인데 내가 부족해서 너가 고생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아니더라.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지켜야 할 걸 지키는 게 진짜 품격이지. 철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순자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민수가 공감했어요. 품격은 돈이나 집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순자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돈이 많아도 남을 무시하면 품격이 없는 거고, 돈이 없어도 남을 존중하면 품격이 있는 거야.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이번 일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진짜 사랑이 뭔지요. 준호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달라요. 민수가 아내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죠. 평생 지켜드릴 거예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안 울어. 기쁜 눈물이야.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철수를 불렀어요. 왜요?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회사도 크신데.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돈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과시하려고 있는 게 아니야.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검소하게 살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돼. 가족, 건강, 평범한 일상. 그게 제일 소중한 거야. 민수는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잘 생각했어요. 철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위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호가 말했어요. 저도 이번 일로 배운 게 많아요. 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누나가 힘들 때 우리가 함께 있어줬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뿌듯했어요. 그래.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야. 저녁이 됐어요. 민지와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순자가 김치를 한 통 챙겨줬어요. 이거 가져가.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두 사람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진호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자와 철수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여보. 순자가 남편을 불렀어요. 응? 고마워. 뭐가? 우리 가족 지켜줘서 1년 반 전에.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 당신이 강해져줘서. 나 강해졌어? 그럼. 전에는 참으려고만 했잖아. 근데 이제는 지켜야 할 걸 지키잖아. 순자는 남편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덕분이야. 우리 둘 다 덕분이지.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 살아왔지? 순자가 물었어요. 그럼. 정말 잘 살았어. 철수가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잘 살자. 당연하지. 순자는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진짜 품격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켜가는 거라는 것. 그리고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게 진짜 용기라는 것. 1년 반 전 그날 순자는 선택했어요. 참지 않기로, 가족을 지키기로. 그 선택이 옳았습니다. 덕분에 민지는 불행한 결혼을 피했고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보, 혹시 후회하는 거 있어? 순자가 물었어요. 없어. 하나도. 철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나도. 순자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만약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똑같이 할 거예요. 참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가족을 지킬 겁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평화로웠습니다. 가족이 모두 행복했어요. 민지는 좋은 남편을 만났고 진우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철수는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자신도 변했어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참지 않길 정말 잘했어. 순자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만약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민지는 김석훈 가족과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겠죠. 하지만 참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 결과 민지는 자유로워졌어요. 순자는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모욕당했을 때 참지 마세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상대가 잘못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품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품격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옆에서 철수가 잠들어 있었어요.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다. 진짜 품격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켜가는 거였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참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용기라는 것. 박순자는 이제 그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어요. 정말로. 순자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 참지 마세요.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